토지개발에 돈 되는 정보만 팩트 있게 알려드립니다. 으뜸 토목설계사무소 대표 김달입니다. 몇 년 전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한 질병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굉장히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100세 시대, 고령화 시대이다 보니까 또 갈수록 묘지 허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자연장지나 가족묘지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 좀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또 그 범주에 다르게 사설수목장 세 가지는 반드시 알고 하셔야 됩니다. 조성하셔야 됩니다. 또 중요한 내용, 돈 되는 내용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목장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장은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우리가 정의를 수목장이라 하는데, 정의는 우리 법제처 검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이렇게 내용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연장 하는데, 자연장의 정의는 화장한 유골에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거. 지금은 일반 묘지인데 우리가 자연장이라 하면 그냥 편편하게 다져가지고 앞에 비석 하나 놓는 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자연장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장에 대한 아니면 사설 수목장에 대한 관련 내용들은 우리 법제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시행령 별표 5에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5에 보면 사설 수목장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설 수목장, 대부분 다 사설이죠. 이 사설 수목장의 설치 기준, 면적은 개인이나 가족 수목장은 한개수에 한해서 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100제곱미터 미만인데 나누기 3.3을 하면 약 한 30평 정도 되는 게 설치 기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종중 또는 문중 같은 경우 한 개소 면적당 2000제곱미터 이하, 20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나누기 3.3 하면 한 600평이 좀 넘죠. 이외에 법인이나 또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면적이 또 더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 균형 부분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영상을 못 보신 분, 뭐 개인 묘지 아니면 자연장지 이런 부분에서 못 보신 부분은 제가 링크를 좀 올려드릴 테니까 그 내용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종교단체 같은 경우는 면적이 좀 개인이나 종중보다 좀 큰데, 종교단체 같은 경우는 종교단체를 증명하는 서류를 또 허가 때 첨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법인일 경우에는 우리 법인 정관이나 아니면 재산 목록 또는 임원 명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또 챙겨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허가사항에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가 주무부서인데, 들어갈 때는 저희가 도면이라든가 뭐 수량 산출서라든가 뭐 내역서라든가 뭐 신청서라든가 기타 현장 사진들, 이런 게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묘지 또는 뭐 자연장지, 수목장 같은 경우는 건축 관리등이 거의 없죠. 거의 없고 대부분이 보면 임야를 조성하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설계 내역서를 드리면 그거에 한해서 이제 공사업체의 견적을 좀 받으십니다. 대부분 보면 이제 내역서에 보면 뭐 이렇게 자재대락하면 이런 잔디라든가 아니면 표지석이라든가 이런 거는 자재대라서 대동소이 금액이 비슷한데, 대부분 공사 견적이 좀 차이 나는 부분이 시설 장비를 투입해서 이제 뭐 인력도 투입하겠죠. 해서 이 부지 조성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목공사죠. 토목공사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견적 비교를 하셔가지고 업체를 선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나 공사 견적을 받으셨는데 또 궁금한 사항 이런 게 좀 있다 그러면 저희 으뜸토목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또 그런 부분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사 등에 관한 법 이외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시군의 조례가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부터 얼마, 하천에서부터 얼마, 또 기타 또 조건이 부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조례에 대해서도 꼭 확인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제한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설 수목장은 설치 제한 지역이 있습니다. 설치 제한 지역은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든가 또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서 보호구역, 또 그리고 접도구역, 하천구역, 또 농업진흥구역 이런 데는 시설 설치 제한이 있는데, 우리가 또 관련 법을 자세히 보면 항상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재보호법에는 보호법의 보호구역에는 설치 제한이 있지만 다만 문화재청의 청장의
재가를 받아서 기준 면적 이하로 하게 되면 또 가능하다. 이렇게 단서 조항들이 항상 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면밀하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사항에 관련돼서 말씀드릴 건데요. 허가사항에 관련돼서 제가 영상이 다른 그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에 글 올려진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앞에 내용들 같은 경우는 장사대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냥 기준만 딱 정의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보통의 블로그는 나와 있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용역비를 좀 아낄 수 있고 돈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게 가장 큰 다른 블로그하고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하게 되면 보통 이메일 많이 하죠. 이메일 많이 하면 토목, 기본적으로 토목 설계비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면적에 따라서 이메일 같은 경우는 산림조사 및 재위험성 검토 의견서라는 게 또 추가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이메일다 보니까 산지 복구 설계 및 복구 준공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건 의무사항입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또 이제 면적에 따라서 면적을 또 대규모로 할 때는 환경성 사전제라든가 환경성 평가 이런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토목 설계 비용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종교단체나 법인이 할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뭐 사찰이라든가, 사찰이 또 용도적이 안 될 때는 또 종교 집회장, 우리가 근린 생활 시설 중에서 그 종교 집회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건축 설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그럼 이래 되면 이제 건축 설계비가 또 추가로 발생을 한다는 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찰, 이제 종교단체 했을 때는 사찰이냐 종교 집회장에 가는 거는 그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용도지역이 뭐 자연녹지도 있고 계획관리도 있죠. 근데 이 용도지역에 대해서 개념이 잘 없으신 분들은 용도지역의 설명을 자세히 한 제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에 따라서 뭐 사찰이 들어갈 수도 있고 종교 집회장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걸 제가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토목 설계비를 특히 묘지일 때 견적 의뢰를 하실 때는 반드시 이게 토목 설계비만 이게 국한돼서 되는 비용인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산림조사라든가 뭐 재위험성 이런까지 복구 설계라든가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비용까지 다 포함인지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용역사 업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정상인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산림 같이 협업해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용역사와 다르게 외주를 주지 않고 다 직접 수행을 한다는 것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돈을 좀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임야학 개발할 때 중요한 포인트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일반인들 분께 임야에 대해서 개발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유연모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뒤에 보이는 이런 식으로 다 조성해 놨습니다. 하기 때문에 묘지다 라고 이게 바로 파악이 되는데, 그 무연모가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임야에는. 그 보면 이제 관리 안 됐기 때문에 흘러내리다 보니까 편편해 보이는데, 실제로 이제 그게 묘지를 조성해 놓은 부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임야 개발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장미업체에 의뢰해가지고 무연고 조사를 꼭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임야를 개발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근린 생활 시설이라든가 뭐 공장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시설 허가를 받으려고 준비할 때 항상 아셔야 되는 거는, 기존 임야의 묘지, 기존 묘지의 본묘 중심으로부터 반경 5m입니다. 하기 때문에 묘지가 있다고 하면은 무조건 반경 5m를 이격을 해서 우리 사업구역을 정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임야 개발의 포인트입니다. 또 짧게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임야가 항상 개발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흙으로 다 안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겉에는 당연히 토사로 되어 있지만 그거를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안에 안반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면 그거를 그 브레이커로 깨내야 되는, 공사비도 증가되고 공사 기간도 증가되고 또 민원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요.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장미업체에 그렇게 무연고 조사도 한번 의뢰하고, 또 하나는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지질조사라는 거는 여기 안반인지 우리가 계획하는 계획고까지 토사인지 이런 걸 또 이제 지질조사를 해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대규모 개발할 때는 뭐 필수적으로 좀 한번 해보셔야지 우리가 완벽한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걸 늘 제가 임야 개발할 때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설 수목장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댓글이나 저희 설계사무소 김동환 앞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겨울철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날씨가 점점 이제 기온차가 밤낮으로 좀 많이 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셔가지고 올 한 해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촬영하기 좋네. 묘지가 보니까 참 원래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지.